상품에 대한 정보를 샤플링 안에 이제 등록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얘의 이제 역할은 옥션, 지마켓 쭉쭉쭉쭉쭉 쇼핑몰에 연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리자가 하나의 관리자가 많게는 이제 수십 개씩 이제 상품 등록 그리고 이제 수정 관리 그런 거를 이제 같이 관리 편의상 기능을 이제 많이 쓰고요. 주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이트에 있는 주문서를 이제 내려받아 갖고 뭐 엑셀로 이제 처리를 다 했다면 주문서를 이제 각 사이트별로 한 번에 수집해서 그걸 이제 택배를 이제 뽑는다든지 아니면 거래처한테 배주서를 이제 작성해서 이제 넘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통합 관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재고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은 정산 쪽은 쇼핑몰과 100% 일치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이제 쇼핑몰에서 주는 데이터하고 저희가 요구하는 실제 정산값하고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정산 같은 부분은 이제 별도로 쇼핑몰에서 정산 리스트를 받아서 실제 내가 들어온 주문과 비교를 하게끔 제가 업데이트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산 부분이 있고 그 대신에 이 주문일 발생과 동시에 이 통계 그리고 재고 쪽은 이제 사용자 조건에 따라 100% 관리가 다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 주문이 들어오면 재고가 차감이 되고 나머지 이제 퇴근 이후에 이 빠진 재고를 다시 상품 쪽에 연동시켜주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 이제 후반 시간대에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냥 메인 화면은 이제 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거 별로 없고요. 첫 화면에는 이제 당일 기준으로 쳐요, 저희는. 그래서 당일 주문 건으로 주문 수 발송이 있고 미발송이 있는지에 해당해서 배송 지연 건이 있는지 그리고 그날 재고 현황이 이제 표출되고 월별 주문 현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별로 이제 총 주문서가 발생된 건수가 이제 여기 표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단으로 이제 작년치하고 이제 비교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디테일한 상황은 하단에 있는 쇼핑몰 주문 현황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켓별 주문이 들어온 거, 이제 취소가 된 거, 뭐 반품이 들어온 거 이제 금액대별로 볼 수가 있고 또 그래프 차트로 이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메뉴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그 A 메뉴를 이제 눌러보시면 1번부터 26번까지 이제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1번부터 26번에 대한 메뉴를 이제 그 실제 업무를 볼 때도 저 같은 경우도 이 많은 메뉴를 다 쓰진 않아요. 예. 이제 그 저희가 메뉴 안에서 그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대량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부가적으로 빼는 메뉴들이 많아가지고 메뉴가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 실제 사용되는 메뉴는 파트를 좀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상품 쪽에 있는 1번, 2번, 3번, 4번 쪽. 요렇게 많이 써요. 이제 1번에 대한 상품 등록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상품 DB 정보를 온라인 마켓이 아닌 저희 샤플링 안에 담아놓는 겁니다. 네. 이건 이제 건별로. 그리고 이제 건별로 이제 등록하기 어려우니까 엑셀 파일을 통해서 대량으로 이제 밀어넣고요. 근데 이제 3번 메뉴, 상품 대량 수집 자동 메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상품 가져오기 기능이 있어서, 오늘 이제 그렇고 미리 가입해 놓으신 분들은 저희 솔루션을 이제 처음 접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접하기 전에
이미 온라인 마켓에다가 내 물건을 이제 등록하고 팔고 있습니다. 그 상품들을 이제 같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들을 다시 수작업으로 해서 저희 쪽으로 이관시키기가 어려우니까 5대 오픈마켓 포함 카페24 그리고 웨이크샵 이 정도 이제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물건들을 저희가 자동으로 수집을 해와요. 네. 수집을 해온 데이터에 그 A의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25번 쪽에 쇼핑몰 매핑 코드 이렇게 설정하는 메뉴가 있는데 상품과 그리고 뭐 기본 설정, 뭐 배송 정보, 쇼핑몰에 대한 상품 코드 뭐 이런 걸 잡아놓게 되면 굳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이 셔플링 통해 연동을 안 했어도 같이 상품에 대한 수정 그리고 분단종 관리 이런 걸 이제 같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은 상품을 이제 직접적으로 셔플링에 이제 저장해 놓는 DB 공간이고요. 1, 2, 3번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상품 조회 수정이 상품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상품 관리나 뭐 상품 리스트 이렇게 돼서 상품 조회 수정 안에 있는 이제 데이터들이 메인 화면에서 오른쪽 그 기업 가입 정보란에 누적 DB 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뭐 1000개짜리 있는 분도 있고 이제 도매매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은 뭐 5000개짜리도 있긴 있는데 그 누적 DB 수가 이제 여기 4번 쪽에 누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상품의 개수를 뜻합니다. 저희가 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하는 버전별로 이제 수량도 틀려지고 아이디 연동하는 개수도 틀려지기 때문에 충분히 테스트 후에 만약에 셔플링을 사용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별도 협의를 거치셔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상품 조회 수정이 있고 밑으로 이제 쭉 내려다 보면 상품점에서는 등록하고 뭐 가져오고 그건 이제 쉬워요.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이 부분입니다. 15번, 16번, 7번. 여기가 이제 상품 쪽에서는 제일 핵심이 15, 16, 17번이에요. 이거에 대한 간단한 개념은 이제 쇼핑몰 기본 정보란 거는 상품을 저희가 등록할 때 옥션에서 등록하는 방법 틀리고 스토어팜 등록하는 방법 틀리고 11번가 등록하는 방식이 다 틀립니다. 네, 각 온라인 판매처 회사마다. 그리고 필수로 요하는 값들이 전부 다 틀려요. 뭐 이제 옥션 지마켓 같은 경우에는 판매 기간이 뭐 90일인데 11번가 같은 경우는 날짜 지정도 가능하고 뭐 무제한으로 둘 수도 있고 1년으로 둘 수도 있고 이런 정보들이 틀려서 각 쇼핑몰에 해당하는 필수값을 이제 넣어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15, 16, 17을 얼마만큼 잘 정리를 해놓고 세팅을 해놓느냐에 따라서 솔루션 상품을 이용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서 많이 갈립니다. 이 쇼핑몰 기본 정보 제가 이따가 자세히 들어가서 이제 세팅하는 걸 알려드리겠지만 기본 정보 이 필수값이 쇼핑몰에서 원하는 값들인데 저희 쪽에 실수로 뭐 티끌 하나 1이란 단어 하나만 틀려도 상품 전송이 안 돼요. 쇼핑몰에서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주의점이 다 적혀 있어서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쇼핑몰 카테고리도 이제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 저희가 그 5대 오픈마켓 국내에서 칭하는 5대 오픈마켓 옥션, 지마켓, 11번가, 스토어팜, 인터파크 요 5개는 상품 페이지 A의 1번을 들어가 보시면 그 상단에 표준 카테고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에도 똑같이 옥션, 지마켓, 11번가, 스토어팜, 인터파크 그래서 카테고리를 설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5대 오픈마켓은 카테고리가 제가 자동으로 지원이 돼요. 네, 자동으로 이제 상품에 대한 카테고리가 있으면 자동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자동 지원을 해드린다.
근데 요게 자동 지원을 해드리긴 하는데 쇼핑몰 데이터에 있는 카테고리 값하고 100%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 기능은 편의상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수십만 개에 대한 카테고리를 수작업으로 이제 연동을 시켜다 보니까 그 기간 안에 쇼핑몰에서 카테고리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저희가 찾아낼 때마다 바꿔놓으면 오류 확률이 이제 줄고 그런 거 이제 좀 많이 맞춰놨다. 그럼 이제 높게 되는데 이번에 쇼핑몰이 분들이 조금씩 카테고리를 이제 부분 변경을 해요. 그럼 저희가 이제 수작업으로 하다 보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요즘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약 한 80% 정도까지 이제 맞다고 보시면 되고 5대 오픈마켓 외의 이제 사이트들 뭐 쿠팡 그리고 이제 UFO 티모는 저희가 상품 등록이 안 되니까 쿠팡에 뭐 종합몰 전문몰 이런 식은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카테고리를 16번에다가 다 미리 기입을 해 두셔야 돼요. 네. 그래야만 쇼핑몰 내가 등록하고자 하는 카테고리에 정확하게 상품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번에 있는 쇼핑몰 배송 정보 이 배송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핑몰에 이제 기준점을 넣어서 뭐 무료 배송, 유료 배송, 조건부 배송, 기타 등등등 설정을 해놔서 이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15번에 한 가지로 해서 쓰는 방식이 있고 15, 16, 17번은 이제 조합을 해서 쓰는 방식이 있어요. 이제 한 가지로 하는 방식은 다소 불편합니다. 이 15번 들어가서 이제 보시기는 알겠지만 상품마다의 카테고리 배송비 조건들을 일일이 다 입력해야 돼요. 매번. 그럼 상품이 1000개다. 그러면 기본 정보 값을 똑같이 1000개를 만들어주는데 쇼핑몰이 또 5군데야. 그럼 기본 정보 값이 5000개로 늘어나겠죠. 네. 좀 비효율적이고 쇼핑몰에 대한 기본적인 필수값을 15번에 담아놓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만 추가해놓고 배송비 설정도 처음에 옥션, 지마켓 등등등 사이트별로 무료면 무료, 유료, 조건부 등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클릭만 하면 돼요. 실제 추가가 되는 거는 신규 상품이 추가되면 쇼핑몰 카테고리만 만드시면 돼요. 하나.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합을 해서 쓰는 건데 이 조합 형식도 상품 등록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번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주로 쓰는 메뉴가 하단 이제 카테고리에 있는 요 18번 쪽과 그 다음에 이제 뭐 19번 내지 21번 네, 요렇게입니다. 쇼핑몰 상품 등록 메뉴는 제가 처음에 4번에 있는 상품 DB 그리고 저희 샤플링은 쇼핑몰에 연동을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18번에는 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4번에 있는 상품 데이터를 갖고 15번 아니면 16번, 17번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계신 쇼핑몰에 이제 연동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연동된 데이터, 즉 샤플링을 통해서 내가 쇼핑몰에 전송한 값들이 21번 쇼핑몰 상품 수정이라는 곳에 또 리스트가 생성이 돼요. 그러면 이제 실제 상품에 대한 관리는 두 군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4번과 21번 쪽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딱 기준점이 나눠지는 게 여기는 이제 전부 저희 샤플링 쪽이에요. 이 하단에는 이제 쇼핑몰입니다. 네, 등록한 상품을 내가 뭐 상품명을 수정한다, 판매가를 수정한다. 그러면 수정 같은 게 상품 조회 수정 4번에서 수정 후에 21번에서 이걸 이제 수정 전송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네, 연동된 데이터를 가지고 아니면 또 21번에서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품은 크게 단계가 이제 3단계. 상품을 DB를 이제 생성하고요. 이제 연동을 시키고 관리를 한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된 메뉴를 한번 다시 짚어드리면, 네, 1, 2, 3, 4, 15, 16, 17, 18번, 21번 정도. 네. 나머지 메뉴들은 이제 뭐 대략 다 엑셀로 뭐 할 건지 뭐 이런 부가적으로 이제 있는 메뉴들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실제 온라인 업무를 이제 보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상품 등록할 때는 요 메뉴들 이제 많이 쓰고요. 15, 16, 17번은 최초 이제 사용하기 전에만 세팅을 미리 해놓으면 별도로 이제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상품 등록 1번에 상품 등록하고 바로 18번 안에서 상품 연동하고 25번에서 확인하고, 네, 이런 식이고요. B 쪽 메뉴를 이제 좀 넘어가 보면, 네, 주문 쪽은 좀 더 간단합니다. 네,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지만 실제 사용되는 많이 쓰는 메뉴는 1번, 그리고 5번, 이제 7번, 9번, 네, 13번 정도. 그 이제 물건을 예를 들어 이제 직접 사입을 하시거나 뭐 매입을 하시는 분들은 저기 보시면 이제 발주 관리라고 해가지고 발주서를 만들어서 뭐 메일링도 가능하고 출력을 해서 팩스 전송 뭐 그런 기능도 내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봐주시면 되고, 자, 1번 주문 자동 수집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에 생성된 주문서를 저희가 이제 수집을 해옵니다. 그리고 쇼핑몰에 발생된 클레임 정보, 클레임 정보면 이제 교환, 반품, 취소, 요 정보겠죠. 클레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문서에 어떤 클레임이 있다라는 것만 보여줘요. 근데 이제 실제 처리는 이제 교환 같은 경우에는 교환 접수가 들어오면 저희가 클레임 처리를 이제 다시 물건을 보내야 되니까 신규 주문서까지는 생성을 해드려요. 나머지 반품하고 취소 처리는 쇼핑몰 자체에서도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이제 직접 쇼핑몰 들어가서 반품하고 취소 처리를 이제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그 주문 자동을 수집을 할 때 쇼핑몰에서 주문서, 클레임을 수집하고 거기에 따른 고객 문의, 그리고 콜센터 직원들이 나누는 뭐 긴급 알림이 등등등 문의를 이제 한꺼번에 같이 수집을 해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매매를 메뉴를 이제 쓰실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희 솔루션을 가지고 재고 관리하실 분들도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원래는 주문 수집을 하면 그냥 바로 주문 처리에 가서 모든 업무를 다 봤었어요. 근데 이제 재고하고 뭐 통계, 도매매에 내가 자동으로 주문서를 처리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문에서는 5번 메뉴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규 주문 매핑 처리라고 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 발생된 주문하고 상품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만 통계, 재고, 그리고 이제 자동 주문 기능을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후반 시간대에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매핑이 끝나면 이제 주문 처리 메뉴로 와서 내가 이제 택배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대한통운만 지금 연결이 돼 있고, 나머지 택배사들은 그 엑셀 형식을 맞춰놓으면 그것만 자동으로 받아서 고스란히 택배사 프로그램에 업로드해서 송착 출력하고, 아니면 뭐 거래처에 주시는 게 있으면 엑셀 폼 만들어서 메일링 하시면 되고, 도매매 하실 분들은 주문 처리 화면에서 자동으로 도매매에 주문 전송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문 처리. 자, 주문 처리가 끝났으면 뭐 공급사든 뭐 택배를 뽑든 이제 송장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운송장 등록.
저희가 발생된 주문서에 저희 샤플링 내에 운송장을 등록해 놓고 그 등록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제 쇼핑몰에 뿌려주는 거예요. 네. 쇼핑몰에 연동을 해준다. 주문 처리는 크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네 단계로 이제 끝납니다. 업무의 순서도 똑같아요. 1번부터 내려와요. 주문 수집하고, 매핑하고, 주문 처리하고, 마지막에 운송장 등록하고. 그 다음에 각 사이트에 있는 문의 답변, 고객 관리 응대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문의 답변 메뉴 들어가서 각 사이트에 접수된 고객 문의들 달아서 한꺼번에 이제 쇼핑몰 쪽에 연동을 시켜주는 기능이 있는 거죠. 자, 정산 쪽은 조금 패스를 할게요. 네. 그리고 통계. 자, 통계가 지금 저희가 지원되는 게 메뉴를 이제 들어가 보시면 1, 2, 3 그리고 매출별 그리고 뭐 상품별 뭐 옵션별 나눠지는데 주문서에 굳이 내가 매핑을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딱 통계치가 주문서에 따라 요거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주문이 들어옴과 동시에 매핑이란 걸 해주게 되면 상품 안에 있는 뭐 매입처별, 뭐 쇼핑몰별 뭐 이런 게 다 잡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디테일한 통계치를 이제 산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금액적인 부분은 쇼핑몰과 100%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주문서를 긁고 오면 어떤 쇼핑몰은 등록되어 있는 기준가를 정상 금액이라고 칭해서 그거를 이제 저희한테 주는 반면 어느 쇼핑몰은 이제 할인 금액 뭐 이제 그런 게 다 포함이 돼서 그게 정상 금액이라고 들어와요. 아니면 배송비를 빼고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매출하고 주문에 대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겠지만 100%까지는 맞기는 힘들다. 이거는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재고 쪽은 요거는 이제 재고는 상품과 같이 연계가 됩니다. A에 있는 메뉴하고 연계가 돼서 일단 재고를 사용하시려면 A 메뉴에 4번에 상품을 다 일단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품이 있거나 뭐 추가 상품 그리고 사은품으로 나가는 상품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다 4번 쪽에 저장을 해놓고 기초 세팅으로 상품 내역 입고 관리에 상품에 대한 이제 실사 재고를 이제 반영을 시켜주는 거죠. 상품별로, 옵션별로. 그렇게 되면 이게 주문이랑 이제 재고는 상품, 주문, 재고까지 세 가지가 연계되어 있어서 주문이 들어오면 저희가 발송 완료 처리가 있는데 출고 확정이라는 처리가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출고를 완료 처리를 해야만 실제 재고가 차감이 돼요. 네, 데이터 상에서. 그리고 차감이 된 데이터들은 다시 거꾸로 쇼핑몰에 전송을 시켜놔야겠죠. 그래야 샤플링에 있는 재고하고 쇼핑몰에 있는 재고가 같이 돌아가면서 이제 맞물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고 관리까지 연계가 같이 되어 있고, 자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주된 이제 5시까지 앞에서 계속 뭐 이런저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부터는 실제로 제가 입력하는 거 이렇게 화면 보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이제 실습을 통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많은 메뉴들을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기에는 시간도 짧고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업무에 필요한 거 상품 그리고 주문 그리고 이제 도매매 하실 분들 셀러 전용 메뉴 요 정도에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와중에 시간이 나면 이제 재고 연동하는 거나든지 이제 통계치를 같이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제 그 도매매가 우선 쪽이라 H1번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이제 도매매 전문셀러 요 메뉴는
저희가 이제 이 셔플링 기본으로 제공하는 기능 외에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셀러를 지원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도매매하고 그리고 이제 도매창고나 한 대, 그리고 이제 퍼넨을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셀러 이제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이게 줄어들다가 지금 다시 또 이제 올라가는 추세가 생겨서 이제 부가 서비스로 이제 셀러 상품들을 저희가 이제 탑재를 시켜놓고 있어요. 그 도매매 같은 경우 상품은 이제 도매국에서 운영되어 있는 이제 낱개 판매용 상품들이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회를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조회를 하시냐면, 왼쪽에 있는 이제 날짜, 네, 구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유롭게. H가 없어요. 아까 설정 안 하셨어요? 뒤에 1번? 뒤에 1번. 네. 제일 밑에 내려보세요. 제휴 정보. 네. 그거 돼 있으세요? 도매매? 아니요. 그걸 하셔야 되는데. 인증받고요. 네. 빨리 알려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네. 네. 그 날짜를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약 1년치를 놓게 되면 2017년 1월 네, 이쯤이면 맞긴 하겠네요. 지금 1년으로 놓고 선택사항의 이 부분입니다. 선택사항 가운데 이거를 이제 판매 중으로 두세요. 그냥 날짜만 1년하고 검색을 누르게 되면 저희가 그 애초에 도매매에서 발생했던 상품들이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뭐 품절된 거, 삭제된 거, 중지된 게 같이 보이거든요. 그럼 이게 그 없는 상품들을 혹시 잘못 올릴 수가 있으니까 항상 상품을 초이스할 때는 선택사항에 판매 중으로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짜는 이제 본인 의사에 따라서 조정을 하시면 돼요. 1년치 되면 저 과거에 있는 상품부터 이제 쭉 딸려오겠고, 앞으로 오면 올수록 이제 신제품들, 이제 신상품들 위주로 이제 검색이 많이 되겠죠. 그 날짜하고 판매 정보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검색열들은 크게 가져올 때는 뭐 화면 출력 뭐 크게 보실 분들은 늘려가지고 리스트 숫자 늘리시면 되고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가운데 있는 상품 분류 쪽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전체로 해놓고 검색을 1년 놓고 전체로 체크하고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 약 16만 1000개 정도 상품이 이제 DB가 보이실 거고, 인터넷 최저가 여기 가운데 체크하고 검색을 다시 눌러보세요. 네. 인터넷 최저가에 검색을 누르면 4,500개 정도 상품이 노출이 돼요. 요거는 일전에 도매매에서 자체적으로 상품이 등록이 되면 이제 연길에 있는 직원들을 쫙 풀어가지고 근데 이거 정말 최저가 맞는지 조사해라 해서 담아져 있는 상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드 고라는 거를 체크하고 검색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약 975개의 상품이 이제 검색이 돼요. 이제 요 세 가지가 이제 좀 차이점이 이제 있습니다. 스피드고 배송에 담아져 있는 상품들은 도매국에서 묶음 배송 대행을 해줘요. 분포 쪽에 창고가 있어가지고 공급사들한테 물건을 소량 매입받아서 물건 종류에 상관없이 묶음으로 이제 배송을 해줍니다. 묶음 배송이 가능한 상품들이 스피드고 배송 안에 있는 상품들이고, 전체와 인터넷 최저가 쪽이 등록되어 있는 상품들은 내가 배송비나 상품을 올릴 때
묶음 배송으로 해서 올릴 수 없는 상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공급사가 상품 하나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묶음 배송이 불가능한 거죠. 예, 물건을 고객이 여러 개를 사도 한 박스에 담아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묶음 배송이 이제 좀 힘들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스피드 배송에 있는 거는 예, 옥션이나 지마켓 그 11번가 보면 해외 쪽으로 판매 대행을 같이 걸어놓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가능은 해요. 예, 직접 창고에서 물건을 택배로 보내니까. 근데 이제 전체하고 인터넷 최저가에 있는 상품들은 해외 쪽 판매 대행을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예. 이게 상품이 해외 쪽으로 나가려면 택배 상자 겉에 그 바코드하고 뭐 물류코드 뭐 그런 거 이제 붙여서 나가야 되는데 알 수 없는 고객사들이 그런 거를 이제 지원을 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고, 이 밑에는 이제 가격 검색 부분인데 여기 선택 부분을 눌러보면 뭐 판매가도 있고 뭐 공급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는 여기는 공급가입니다. 네. 도매매에서 내가 물건을 공급받는 거니까 공급가를 선택해 주시고, 뭐 예를 들어 영원에서 내가 5,000원짜리 물건을 찾겠다. 예, 요 용도로 이제 쓰시면 돼요. 도매매 같은 경우에는 뭐 10원부터 판매가가 이제 시작을 하니까, 예, 상품명으로 검색을 때리면 가격이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거 이제 유두리 있게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지금은 일단 연습을 하는 거니까 1년치에 전체에 두고 검색을 하세요. 예. 이미지를 같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출 여부에 이미지 노출 여부에 체크를 해놓으면 상품 리스트 앞에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같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뜨는데 상품 많이 선택하지 말고 상품 딱 2개만 선택합니다. 네. 앞에 선택을 2개를 누르고요. 2개 다 하셨으면 총 조회수 밑에 그 상품 가져오기란 버튼이 있어요. 네. 상품 가져오기 버튼 눌러주시고, 상품 가져오기를 누르면 창이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할 게 별로 없어요. 상품만 검색해 놓고 이 안에서 이제 그 공급가에 대한 내가 실제 판매가를 이제 세팅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상단 쪽에 옵션 추가 금액 유지라는 게 선택이 돼 있고, 그 옆에는 옵션 추가 금액 마진율 계산하기 하여 적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최초의 상품을 가지고 올 때 플러스 금액 그리고 마이너스 금액에 있는 상품에 대해서 판매가를 마진율을 같이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 앞에가 아닌 뒤에 체크를 해야겠죠. 옵션 추가 금액 마진율 계산하여 적용 체크를 해주시고, 그 배송비 영역에서 이 유료 배송 무료 배송을 한번 눌러보세요. 왔다 갔다. 네. 그러면 이 쇼핑몰 판매가가 14,210원이 2,500원이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 바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배송비 하는 설정, 배송비 부분. 이 전 상품을 뭐 유료로 갖고 올 건지 무료로 갖고 올 건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점은 없어요. 그리고 상품 초이스 하실 때 만약에 저단가 때 상품을 갖고 왔다, 그럼 이제 배송비는 유료로 갖고 오셔가지고 조건부 무료로 파는 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뭐 100원 미만, 1000원 미만 상품 같은 경우에 무료 배송으로 갖고 오면 2,500원이 같이 합산이 돼서 판매가가 다소 많이 높게 책정이 돼요. 그럼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 유료 배송 두고, 자, 실제 여기 가운데 있는 판매 마진율 지금 20%로 써 있는데 여기 안에 이제 기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네.
이제 이 물건을 갖고 오면서 내가 이 마진을 얼마만큼 남길 것이냐, 20%냐, 뭐 30%냐, 뭐 40 몇 프로냐, 예, 본인의 그 기준점을 세우셔서 그 마진율을 쓰시면 되고, 그 옆에 있는 수수료를, 이거는 이제 쇼핑몰 카테고리 수수료예요. 상품을 등록해놓고 쇼핑몰에서 정산받을 때 자기들 그 수수료 떼고 입금해 주잖아요. 예, 그 부분이니까 12% 정도 넣어놓으시고, 근데 또 쇼핑몰마다 그 수수료율이 좀 천차만별입니다. 뭐 낮은 것도 있고 뭐 높은 것도, 근데 제일 높은 게 거의 12% 선이죠. 낮은 것들은 이제 어차피 그 나의 이익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니까 12% 정도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판매 마진율과 내가 만약에 할인율이나 뭐 정액 할인을 줘서 팔 거다, 판매가 이제 같이 녹여놔야겠죠. 그래서 이제 판매가를 세팅해주는 부분이에요. 이 상태에서 제일 하단에 있는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뭐뭐뭐 상품 코드 뭐뭐가 등록이 완료됐다라고 이제 메시지가 떠요. 그러면 제가 말했던 1스텝 상품 정보를 샤플링 안에 넣는 거, 네, 도매매에 이제 관심 있으시면 요게 이제 끝났어요. 하나는 메뉴에 들어가서 내 입맛대로 내가 등록하고 싶은 거를 검색해서 판매 가격만 현선해서 가져오기만 해놓으면 됩니다. 네. 그 가져온 데이터는 H 메뉴에서 가져오기, 이제 자동으로 상품 조회 수정 쪽에 검색이 돼요. 그러니까 HA 메뉴에 있는 16만 개 상품은 저희 쪽 샤플링 별도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가져오기를 하는 순간 이제 본인이 가입해놓은 저희 샤플링 쪽에 데이터가 따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1번, 2번, 3번을 통해서 데이터를 다시 생성을 해도 4번 쪽이 다 쌓여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 상품 조회 수정 들어가서 검색을 눌러보면 내가 H1번에서 선택한 상품이 이간돼서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저희가 그 4번이든 어땠든 모든 옵션, 주문, 상품 다 리스트 생성되는 부분은 다 누적이에요. 이게 뭐 등록돼 있는 거를 뭐 숨겨주고 뭐 접고 뭐 이런 기능이 없어서 다 누적으로 쌓입니다. 쭉쭉쭉쭉. 근데 이 안에서 상품 관리를 어떤 걸 하냐면, 상품에 대한 뭐 간단한 개별 수정도 있겠고, 근데 이 상품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등록을 했는지 아니면 어디에 등록을 안 했는지 요걸 이제 구분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품 그 오른쪽 검색량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검색 하단 부위에 상품 그룹 관리라는 게 존재를 해요. 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재고 갖고 계시는 자사 물건 하실 분들도 그렇고, 이제 도매매 상품 운영하실 때 상품 그룹을 디테일하게 기준점을 만들어서 잘 이용하면 내 물건이든 다른 물건이든 뒤섞여도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상품 그룹 관리,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냐면 이게 있을나 모르겠네. 이 근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이제 앞에 어디서 갖고 왔는지, 도매매면 도매매, 아니면 내 상품이면 내 상품, 이거를 써주고, 그 뒤에 이제 카테고리, 어디 카테고리? 제일 첫 번째 일단 대카테고리를 써주고, 최악 카테고리를 관리를 해요. 그러면 그 카테고리 상품 안에 있는 걸 이렇게 묶어만 놓으면 의류 안에 들어가도 티셔츠 안에 뭐 반팔 티셔츠, 긴팔 티셔츠, 뭐 프린트 티셔츠, 스프라이트 티셔츠, 뭐 종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걸 이제 지정해서 종류별로 이제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이제 상품을 등록하거나 수정하거나 상품을 찾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쉽게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관리 이 기능을 이제 이용하면 편하고요. 그리고 이 상품이 그 위에로 보면 이제 보기 여부라고 있는데 이미지 보기는 말 그대로 이미지 체크인을 하면 리스트 이미지 보이는 거고 그 옆으로 상품이 등록된 쇼핑몰 보기가 있고 쇼핑몰에 미등록된 상품 검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저희가 상품 DB를 가지고 오든 등록을 하든 하면 누적으로 쌓이니까 사람인지라 이 상품을 내가 등록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쇼핑몰에 등록을 했고 어떤 쇼핑몰에 등록을 안 했는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 실수로 이 상품들을 중복 등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품이 등록된 쇼핑몰 보기를 체크하고 검색을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안 보이시는데 요 앞에 보이는 것처럼 상품에 대한 리스트 밑으로 상태값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쭉 나와요. 이제 쇼핑몰이 뭐 다수면 이제 다수에 대한 정보가 한꺼번에 나오겠죠. 그래서 이 상품을 내가 어느 사이트에 등록했구나 안 등록했구나 이제 요걸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 반대로 쇼핑몰에 미등록된 상품 검색을 하고 검색을 하면 실제 데이터는 있지만 뭐 실패가 나서 등록이 안 됐거나 아니면 내가 아예 상품만 등록을 해놨지 쇼핑몰에 전송을 안 한 상품들만 보여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셀러 하실 분들이 일단 처음에 상품이 많으면 이제 거기에 대한 매출이 커지게 되기 마련이에요. 상품을 일단 뭐 1000개든 5000개든 이제 막 담아두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쇼핑몰에 막 등록을 해요. 근데 5000개면 5000개 중에 한 10%나 20%는 실패가 나서 등록이 안 돼요. 그럼 그런 등록대를 빨리 찾아서 지워서 공간을 확보해두고 새 상품들을 갖고 오셔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익숙치가 않으시니까 계속 DB만 늘려가세요. 지울 생각은 안 하시고. 그리고 미등록된 거는 이제 나오는 경우의 수가 절대 쇼핑몰에 등록하지 않은 거하고 등록이 됐는데 실패가 나서 등록이 전혀 안 된 상품들 이 두 가지만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키우려고 봐야지. 미등록된 거. 네, 그것도 이따 한번 설명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품에 대한 그 정보는 여기 상품 관리 쪽에 조그마한 수정 버튼을 누르면 상품에 대한 정보 간단하게 이제 단품으로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5대 오픈마켓 자동 카테고리라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제 머플러지만 쇼핑몰마다 명칭하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다 틀려요. 이거를 어느 정도는 저희가 자동으로 지원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제 단품으로 수정하기는 힘드니 나는 엑셀로 이제 대량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수정하겠다. 그래서 상품 대량 수정. 요걸 이제 엑셀로 하는 겁니다. 상품에 대한 정보를 엑셀로 쭉 받아가지고 필요한 항목만 수정한 후에 업로드를 해줘요. 그 업로드를 해주면 상품 조회 수정에만 일단 반영이 돼요. 그 2차적으로 쇼핑몰 21번에서 다시 한번 쇼핑몰에 전송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쇼핑몰 기본 정보 값을 이제 입력을 할 텐데 A의 15번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A 메뉴의 15번 다 지워놨네. 그 가운데 창이 파란 색깔 박스로 해서 쇼핑몰 기본 등록 카테고리 배송 정보에서 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이 기본 정보 안에 이제 기본값 그리고 플러스 배송비를 같이 묶어서 쓰는 방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스토어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나머지 쇼핑몰들도 적용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초에 지금 아마 세팅들이 안 되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쇼핑몰 기본 정보 앞에 등록되어 있는 쇼핑몰을 스톱함으로 두시고 신규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네. 그러면 앞에와 같이 쇼핑몰 기본 정보 신규란 팝업 창이 하나가 떠요. 네. 이제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작성을 하거나 불러드리면 거기에 맞게끔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입력 전에 상단에 보면 계정 선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계정을 이제 본인 등록되어 있는 계정 선택해 주시고, 자, 제목을 입력합니다. 이 스토어팜이란 명칭을 굳이 안 쓰셔도 되고요. 예, 이렇게 유료 배송 매수 그가라고 쓰셔도 되는데 쇼핑몰도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긴 해요. 나중에 관리하실 때. 그래서 앞에는 제목은 항상 이제 쇼핑몰 명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따른 내가 배송비 조건을 어떻게 해놨는지, 아니면 내가 그 상품에 대한 등록할 때 할인가를 주고 싶다. 할인 정보를 기입해놨으면 부가적인 할인 정보를 내가 몇 프로를 할인을 해놨는지까지 제목에 다 써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상품 연동할 때 아시겠지만 이런 정보가 제목에 제대로 기입이 안 돼 있으면 내가 어떻게 어떤 세팅을 해놨는지 이제 헷갈려가지고 상품이 오등록되는 경우도 있어요. 스토어팜 유료 배송 2,500원이고 묶음 배송 불가로 이제 난 만들 거다. 만약에 이제 11번가 옥션 지마켓이면 똑같이 쓰시면 돼요. 옥션 유료 배송 2,500원, 뭐 묶음 배송 불가, 뭐 이런 식으로. 하단으로 이제 쭉 일단 보면 저희가 하늘 색깔로 구분되어 있는 게 테이블이 있습니다. 관리 정보가 있고 쇼핑몰 카테고리가 있고 기본 정보가 있고, 하단에 보시면 뭐 옵션 정보, 배송 정보, 아니면 이제 뭐 유료 설정, 요 하늘 색깔로 되어 있는 그거는 이제 다 공통사항이에요. 쇼핑몰이 바뀌어도. 근데 그 실제 안에 있는 요 내용들이 틀려집니다. 네. 그래서 기본 정보를 입력하실 때 항상 여기 부분, 자, 쇼핑몰 쪽으로 되어 있는 하늘색 부분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옵션 정보 설정, 여기도 그대로 일단 둡니다. 네. 제가 필수 값은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카테고리하고 옵션 정보 설정은 그냥 공란으로 두시면 돼요. 그 외의 정보만 다 넣습니다. 자, 스토어팜 기준이니까 기본 정보값 안에 보면 필수 값이 3개밖에 없어요. 상품 상태, 에이스 전화번호, 에이스 안내. 상품 상태는 새 상품이면 새 상품, 뭐 중고면 중고. 근데 이제 저희는 새 상품이니까 새 상품 선택하시고, 이제 에이스 전화번호, 네, 고객이랑 응대할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전화번호 기입란 옆에 글씨가 좀 작지만 빨간색으로 000-0000-0000 형태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친히 써 있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번호를 070-7778-815 이렇게 붙여서 쓰신다? 그럼 요거 짝대기 안 넣었다고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옆에 기재되어 있는 필수 사항들 항상 좀 한 번씩 읽어보시고 작성하시면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전화번호 주시고 에이스 안내는 뭐 이런 거 쓰시면 돼요. 이제 뭐 해당 상품 교환 반품 취소 안내는 뭐 고객센터 연락 후 뭐 연락 주세요.
비슷하게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적는 거라 뭐 추가로 더 이제 쓰실 분들 있는 내용이 있으면 여기다 이제 맞게끔 잘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이스 전화번호, 에이스 안내, 뭐 필수 입력과 3개를 넣는다. 네, 그리고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옵션 정보 제가 이제 필수값 입력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배송 정보. 네. 스토어팜 저희 뭐 방문 수령 킥 서비스 할 거 아니니까 체크 안 해도 되고, 제목에다가 저희가 이제 묶음 배송 불가로 해놨죠. 그럼 이제 묶음 배송 영역에서 이 가능을 묶음 배송 불가로 돌려놓습니다. 예, 묶음 배송 불가로 돌려놓고요. 상품별 배송비를 유료, 기본 배송비 2,500원, 네, 선결제. 그리고 이제 그 제주 도서상관 비용을 이제 넣는 부분이 지역별 추가 배송비 이 부분이라서 설정함으로 두고 3권역까지 열어둬야 제주도하고 그 외 도서상관료 넣을 수 있게끔 확장이 돼요. 그 제주도 5,000원, 뭐 그 외 6,000원, 뭐 이 정도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배송비 제목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네, 스토어팜 유료 배송 2,500원, 묶음 배송 불가했으니까 묶음 배송에 유료 배송 2,500원. 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그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필수값을 다 넣어주시면 돼요. 출고지, 판매자 주소록 열어서 해당되는 본인 주소지, 출고지 작성해 주시면 되고, 반품 교환 특배사 버튼 클릭해서 CJ에 대한 동은 반품 배송비 편도 2,500원이고 왕복은 5,000원이다. 반품 교환지도 마찬가지 판매자 주소록 열어서 네, 일단 본인 주소지 이렇게 네, 세팅을 합니다. 이게 그 도매매 이제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주소록에서 반품을 다 그 공급사별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아이템 선정할 때 뭐 하나의 업체별로 이제 쭉 갖고 올 거다 하시는 분들은 주소지를 스토팜이나 아니면 다른 마켓에 미리 등록해서 반품지를 본인 주소가 아닌 업체 주소지로 해서 상품 등록 관리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재고나 이제 매입처에서 매입받는 상품들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상품별로 반품지가 틀리는 경우에 등록할 때도 마찬가지. 반품지를 제목에 이제 어디 명칭을 줘서 여러 개를 이제 만들어 두시면 편리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하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장 버튼을 누르면 리스트에 스토어팜 유료 배송 2,500원, 묶음 배송 불가짜리가 하나가 생성이 돼요. 제가 말씀드렸다듯이 이제 요거는 스토어팜에 하나만 국한이 되어 있지만 쇼핑몰이 여러 개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같은 코드를 죄다 미리 만들어 두시면 나중에 편합니다. 근데 지금은 배송비 조건을 유료 배송 2,500원에 묶음 배송 불가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렇게 물건을 팔다 보면 조건들이 다양하게 많잖아요. 무료도 있고 뭐 만원짜리 조건보도 있고 2만원짜리 조건보도 있을 테고 뭐 몇십만원 조건보도 있을 테고 또 묶음 배송 가능한 상품도 있을 테고. 자, 요거를 만들 때는 신규 등록을 해서 다시 재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리스트 수정 옆에 보면 복사 버튼이 있습니다. 복사 버튼을 클릭해서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떠요. 그럼 난 이거를 이제 무료 배송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무료 배송에 있는 제목을 무료 배송으로 바꿔놓고, 이것도 이제 물품이 배송이 불가하니까요. 제목만 이렇게 딱 바꿔줍니다. 제목 바꿨으면 무료 배송으로, 배송비 설정에서도 무료로 바꿔놔야겠죠. 유료 부분을 무료로 돌려놓고 저장.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정보들에 맞게끔 복사해서 쇼핑몰별로 기본 정보를 이제 상품 등록 전에 미리 작업하는 게 편해요. 그때그때마다 해도 편리하긴 한데 애초에 조금 세팅을 해두고 시작하는 게 상품 등록할 때 속도 면에서는 훨씬 이득입니다. 15번 정도만 어느 정도 쇼핑몰별로 세팅이 잘 돼 있으면 상품에서는 등록 연동할 때는 크게 어려움이 잘 없어요. 선택해서 바로 연동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제 2스텝이 끝났어요. 쇼핑몰에 대한 기본 필수값. 나머지 하나 스텝이 이제 연동하고 이제 관리 쪽인데, 18번 메뉴에서 상품 검색 버튼을 눌러보시면 리스트 생성하는 거는 상품 조회 수정 4번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네. 이 안에서도 이제 그 상품들을 내가 선택해서 등록하는 건데, 지금은 제가 딱 2개 선택하라고 해서 상품 2개지밖에 리스트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쌓이게 되다 보면 이렇게 밑으로 계속 깔립니다. 이 상품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품 관리를 할 때 이 그룹으로 지정을 하면 그룹 안에서 찾고 내가 뺄 거 빼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 상품 그룹을 좀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좀 좋아요. 그리고 이제 4번에서 마찬가지로 이 상품이 등록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최초에 한 번씩은 확인하고 상품을 등록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면 상품이 등록된 쇼핑몰 보기를 체크하고 검색을 하면 해당 상품 밑으로 아직 이 상품은 미등록이구나, 아니면 내가 이 상품은 지금 현재 스토어 화면에 연결을 해놨어. 근데 옵션 지마켓은 안 했네. 옵션 지마켓만 추후에 연동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 거꾸로 이걸 다 어떻게 일일이 귀찮아서 어떻게 찾냐. 오른쪽 검색열을 보면 쇼핑몰 미등록 검색이 있어요. 네. 그리고 뒤에 검색 버튼이 하나 더 있습니다. 18번 메뉴에서 최초에 아무것도 체크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검색 버튼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검색 버튼을 누르면 쇼핑몰에 상관없이 전혀 등록되지 않는 상품만 별도로 검색이 돼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검색은 여기 쇼핑몰별 아이디별 미등록한 상품을 별도로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먼저 등록한 건지 안 된 건지 확인 후에 중복 등록을 방지해서 상품을 등록하면 된다라는 거 이제 꼭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실제 상품을 이제 연동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 2개 체크했던 상품 2가지만 선택을 하세요. 2가지 선택 후에 가운데 있는 쇼핑몰 상품 등록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연동되어 있는 쇼핑몰이 이렇게 쭉 뜰 건데, 이제 계정을 완벽히 입력을 해 놓으시는 분들 쇼핑몰이 여러 가지다. 그럼 거기에 전체에 대한 쇼핑몰이 쭉 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주의하실 게, 전체를 다 한꺼번에 체크하고 전송을 하면 몇 군데는 성공을 하고 몇 군데는 다 실패가 나는 확률이 커요. 이제 제가 아까 그 5대 오픈마켓, 여기는 카테고리가 자동. 그래서 오픈마켓 5군데를 먼저 선택 후에 먼저 자동으로 쏴주고, 그 외에 몰들에 등록하고 싶을 때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쇼핑몰별로 카테고리를 추가해서 다시 한번 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스토어팜만 선택해서 선택 버튼 눌러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창이 앞에 보이는 요 창까지 오셔야 상품 등록하는 마지막 단계예요. 이 부분이.
상품 등록 마지막 단계. 자, 여기서도 한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주의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상품 등록하기를 이제 쇼핑몰을 누르면 위에 요 선택사항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기본값은 요 앞열 쪽으로 다 기본값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도매매 상품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연습할 때 실수 많이 하시는 부분이 요거예요. 상품 판매가 쪽하고 쇼핑몰별 상품 판매가. 요걸 헷갈리셔가지고 여기다 체크를 해놓고 상품을 쏘면 상품 값이 빵원이라고 오류가 나는 분들이 꽤 많았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저희 도매매에서 상품 가져오기 할 때 제가 처음에는 이 쇼핑몰별 상품 설명을 잘 안 들어요. 다들 헷갈려 하셔가지고 상품 가져오기 할 때 저희는 분명히 위에 거 체크하고 마진율만 썼어요. 그럼 이건 그냥 상품 판매가예요. 근데 여기 밑에 보니까 쇼핑몰별 판매가 등록이라는 게 있어. 내가 이거 쇼핑몰별로 했나 싶어서 쇼핑몰별로 체크해놓고 전송을 하면 당연히 세팅이 안 돼 있으니까 빵원으로 다 실패가 나겠죠. 실제 여기를 열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마진율하고 수수료를 다 따로따로 줘야만 이 쇼핑몰별 판매가 요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소매 판매가 두시고, 그리고 또 하나 밑에 보시면 중간에 빨간색 글씨로 상품 카테고리 매핑 사용이 있어요. 그리고 매핑 적용 안함이 있고 매핑된 카테고리로 전송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좀 복잡하게 써놨는데 뭐 크게 별거 없어요. 매핑 적용 안하면 사용자가 A라는 상품을 내가 옥션 11번가 스토어팜 상품을 등록하겠다. 일일이 A에 대한 카테고리를 직접 추가 버튼을 이용해서 밀어 넣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수동이죠, 수동. 그리고 여기 매핑된 카테고리로 전송.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5개 상품 안에 연결되어 있는 5대 오픈마켓 카테고리를 자동으로 쓰겠다 할 때가 가운데입니다. 간혹 가다가 상품하고 기본 정보 다 만드신 건 정확하게 찍었는데 16번에 대한 쇼핑몰 카테고리를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매핑 적용 안 한 부위만 체크하고 등록 송신을 하면 쇼핑몰 카테고리가 없다고 해서 다 실패가 떨어져요. 오픈마켓을 먼저 등록하시거나 자동으로 쓰실 분들은 항상 이 부분을 확인한 후에 상품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가운데 매핑된 카테고리로 전송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제 스토어팜 제가 스토어팜 하나만 찍었는데 여기 창이 하나만 이렇게 나와요. 기본 정보, 카테고리, 배송 정보. 쇼핑몰을 여러 군데 중복 체크를 하면 같은 이제 내용으로 이 하단에 쭉 나옵니다. 밑으로. 그럼 뭐만 하면 되냐? 내가 설정한 기본 종목값만 체크하면 돼요. 스토어팜, 유료 배송, 부품 배송 불가. 기본 정보만 이렇게 체크. 그리고 만약에 밑으로 딴 데도 하고 싶다. 그럼 미리 등록되어 있으면 그냥 체크하면 끝나겠죠? 이 상태에서 등록 송신. 그러면 저처럼 앞에 이렇게 성목이라고 나오고 여기
메시지가 아무것도 없어야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 상태예요. 만약에 빨간 글씨로 실패, 그리고 이제 뭐가 쭈쭈쭈쭈 나왔다. 그럼 이제 상품 정보에 대한 정보값이 안 맞거나 기본 정보에 대한 뭐 필수값들이 틀려지면 실패라고 나옵니다. 혹시 실패 나오신 분 있으세요? 사유가? 상품 정보 어디래요? 아, 상품 누락된 항목이 있다고. 상품 정보라고 나오면 그 상품 안에 있는 정보값이 뭔가 비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쇼핑몰 카테고리가 없다고. 매핑된 카테고리 체크했는데도 카테고리 없다고 나오신 거죠? 그러면 저희가 그 매핑된 카테고리 안에서 연결은 돼 있지만 쇼핑몰에서 지금 바뀌어 있는 카테고리가 하나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그걸 못 찾아내 가지고 없는 카테고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 해당 상품은 이제 실패권에 들어가 보시면 A의 19번 실패된 항목들은 이렇게 19번에 아래에 어떠한 오류로 실패가 났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 앞에 계신 사장님처럼 상품에 대한 이제 전문이 나왔어요. 뭐 제목, 특수 기업, 옵션 등등등 이제 상품인 것 같아.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있는 코드를 누르면 바로 상품이 열립니다. 카테고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체크해서 열어서 그 틀린 카테고리를 수정해서 재존속하면 이제 맞게끔 들어가요. 근데 이제 뭐 배송 정보라든지 기본 정보가 틀리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정 후에 재존속해 주시면 돼요. 자, 석공하기 완료된 상품들은 제가 A에 21번에 저장이 된다고 했어요. A의 21번에 들어와서 검색을 하면 정말 제대로 등록이 완료된 상품들만 이렇게 리스트가 생성이 됩니다. 거기에 리스트에 이렇게 세 번째 링크 버튼을 눌러보면 실제 등록되어 있는 사이트에 노출이 돼서 판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여기서 21번 화면상에서 모든 상품을 수정이든 재고 송신이든 품단종 관리든 다 21번에서 관리를 합니다. 다시 한번 좀 집어드리면 이제 상품의 등록에 관한 내용 이게 뭐지? 이 등록하는 방식은 어느 정도의 조금 숙달하고 기본기만 좀 갖춰지면 등록은 어려운 게 없어요. 뭐지? 이제 연동은 이제 1, 2, 3, 4 그리고 15, 16, 17번에 있는 이제 DB 정보 그리고 연동 정보 뭐를 가지고 18번에서 실제 쇼핑몰로 전송 이 전송이 완료된 데이터가 21번 쇼핑몰 상품 수정으로 이제 쌓이죠. 그러면 등록 상품을 관리한다. 자, 지금 시간이 벌써 또 3시가 넘어가는데 한 3시까지 제가 이 등록된 상품 상품명 수정하는 거 그리고 판매가 수정하는 거 그리고 판매 상태값 변경하는 거까지만 설명드리고 조금 쉬었다가 수업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상품을 등록해두고 팔다가 보면 이제 뭐 재고가 없어가지고
뭐 품절을 걸거나 뭐 이런 경우가 이제 많아요. 일시중지도 걸고. 자, 이렇게 거는 방식은 제가 갖고 온 지금 요 여성 가방 상품입니다. 이게 내가 물건을 갖고 있었는데 재고가 이제 없어가지고 품절을 해야 돼요. 그럼 해당 상품들을 지금은 스토어팜 하나지만 이제 쇼핑몰이 여러 개 연동했으면 쇼핑몰 여러 개 쭉 뜨겠죠. 그럼 쇼핑몰별로 등록되어 있는 상품을 찾아서 선택 후에 여기 보시면 상품 수전 전송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네. 상품 수전 전송에 대한 버튼을 눌러보면 이 안에는 일반 내용 수정이 있고 가운데에 상품 판매 상태 송신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옵션에 대한 항목이 나눠져 있어요. 일반 내용 수정은 말 그대로 이제 상품에 대한 상품명을 변경하던 판매가를 변경하던 대표 이미지를 변경하던 상세 설명식에 뭔가 변화가 있다. 네. 일반 내용 수정 말 그대로. 근데 나는 이제 지금 이 상품이 재고가 없어. 빨리 판매 중지 아니면 품절을 걸어야 돼. 자, 판매 중지를 체크해 놓고 수정 송신을 전송을 하게 되면 네, 성공이 됐어요. 실제 쇼핑몰 상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구매가 가능했던 부분이 막혀 있어요. 네. 선택이 안 되는 건 어떻게 돼요? 어디 선택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재고가 다시 입고가 들어왔어요. 그 판매 중을 다시 살려야 되잖아요. 똑같이 해당 상품 선택해서 수전 전송 버튼 눌러서 판매 상태 송신값에 판매 중 놓고 다시 수정 송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상품 들어와서 확인을 하면 네, 다시 구매가 가능하게끔 상태값이 변경해요. 그리고 이제 상품에 대한 그 품절, 단정, 중지 관리를 상품 수전 전송 버튼을 눌러가지고 상품 판매 상태 송신으로 이제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재고까지 같이 관리하시는 분들은 품단정 관리할 때 옵션 쪽에 체크 후에 옵션이나 이제 추가 상품이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옵션 추가 상품 송신까지 같이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옵션에 등록되어 있는 재고가 같이 반영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품 요 가운데 영역으로 중지, 품절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상품이 정말 이제 단종이 됐거나 등록을 해놨는데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석 달이든 등록만 해놨지 팔리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상품은 어떻게? 지워야죠. 네. 이 주구장창 쌓아놓고 이제 아이디는 막 이렇게 추가해서 만들면 되는데, 그리고 공간이 아까우니까 이 상품이 이제 다 팔렸으면 상품 삭제를 선택해놓고 수정 송신을 하면 스토어팜 같은 경우에는 상품 변경 조건 없이 바로 삭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삭제가 돼요. 그렇지만 그 외의 쇼핑몰들은 삭제를 선택하고 수정 송신을 날리게 되면 품절 혹은 일시 중지로까지만 상태값이 바뀌어요. 그럼 어디 가서 이제 삭제를 하냐? 각 어드민에 들어가서 일시 중지된 거, 품절된 것만 다시 재검색 후에 각 사이트에서 삭제를 날리시면 돼요. 그 이제 상품에 대한 등록 DB 관리, 삭제하는 방식 또한 여기서 21번에서 이제 행해지는 거고, 이제 상품명하고 판매가를 이제 많이들 이제 변경을 하실 텐데, 상품명하고 판매가 적용 방법 알려드릴게요. 상품명하고 판매가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빠른 게 하나가 있고요. 정확한 게 하나가 있고. 빠른 거는 이 21번 리스트 안에서 요 부분이 수정이 가능해요. 그럼 얘가 빠른 거. 그 정확한 거는 뭐냐면 A에 4번 가서 해당 상품을 수정하거나 몇 건 안 되면 이 상품 코드에서 수정하는 거. 이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데 또 한번 왜 틀린지 보여드릴게요. 왜 빠르고 정확한 건지. 그 이제 상품 수정 전에 왼쪽 검색열 쪽 한번 보시면 여기도 이제 잘 기억해둘 게 있어요. 이제 상품을 수정을 잘 해두시고 수정 전송을 내가 쇼핑몰에 했는데 끝까지 막 안 바뀐다고 막 우기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수정하고 수정 송실까지는 잘 하셨어. 근데 체킹을 잘못하셔가지고. 어떤 체킹이냐? 여기 보면 저희가 판매가하고 상품명은 최종 전송 판매가라는 게 있고 상품 판매가가 있고 쇼핑몰별 판매가가 있어요. 그 상품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이 붙은 요 구간은 제가 아까 말한 빠른 거, 요 박스 안에서 수정했을 때 여기 박스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날아가요. 근데 정확하지가 않는 게 실제 연동되어 있는 상품 안에는 정보가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여성 가방인데 앞에 무슨 이상 코드, 상품에 대한 코드가 붙어 있어요. 이거를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판매가를 21,310원인 거를 25,000원으로 올릴게요. 그리고 상품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띄워놓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체크하고 최종 전송 판매가, 최종 전송 상품량 체크된 상태에서 수정 송식 들어갑니다. 일반 내용이죠. 상품명, 판매가 체크하고 송식. 네, 그럼 빨리 들어가요. 그리고 실제 쇼핑몰에 해당 부분이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검색을 해보면 지금 여기는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는 바뀌었죠. 근데 실제 상품 코드를 눌러서 상품에 대한 정보를 들어가 보면 여기는 반영이 안 돼요. 네. 리스트에서 계속 바꿨고 상품을 관리하다 보면 실 데이터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잘못 전송을 하거나 오등록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등록했던 게 날아가 버리고 제일 밑에 있던 누적되어 있던 데이터가 이제 업로드가 되어 있죠. 그 상품에 대한 그 상품명하고 모든 정보값들은 웬만하면 이제 상품 안에서 데이터들을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상품 안에서 그럼 거꾸로 상품 페이지 안에 들어와서 이 코드 값을 뒤로 넣고요. 그리고 판매가를 다시 3만원으로 올릴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검색을 하냐? 최초의 상품 코드에서 뭔가를 변경을 했으면 상품 판매가와 상품명을 체크를 해주는데 최종할 때는 그냥 제가 이렇게 체크만 하고 수정 전송해서 보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얘만 체크하고 상품 체크한 다음에 수정 전송하잖아요. 그러면 상품이 안 바뀝니다. 네. 상품에서 바꿔놓고 한 번 더 여기 잘 보이죠? 세 번째
지금 기존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그럼 이 기존 내용이 계속 날아가요. 쇼핑몰에. 상품명, 판매가, 검색 버튼 다시 누르면 내용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바뀐 내용이 실제 쇼핑몰에 전송이 되는 겁니다. 체크하고 수정 전송 눌러서 상품명, 판매가, 손실. 네, 그 코드가 뒤로 빠지고 3만원으로 바뀌었고, 해당 상품도 어쨌든 상품 페이지 했으니까 데이터가 일치하겠죠. 쇼핑몰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상품명, 판매가 수정하시는 거고, 쇼핑몰별로 상품명을 달리 하시던 쇼핑몰별로 판매가를 달리 하셨으면 상품 판매가 적용했던 것처럼 동일합니다. 쇼핑몰별 판매가, 쇼핑몰 상품명 두고 다시 한번 재검색 후에 그때 수정 전송 송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쇼핑몰에 전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 등록해서 이제 관리는 21번에서 이렇게 다 이제 끝이 나고요. 일반 그 이제 도매매를 안 하시는 이제 고객사분들은 상품 등록하고 관리만 하면 끝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셀러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동기화라는 게 이제 있어서 그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2시 약 50분 정도가 되는데요. 요 뒤에 부분은 한 3시까지 좀 쉬었다가 수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쉬고 다시 수업 이어나갈게요. 저 이거 고객사 정보 고쳤는데 있지 않나요? 고치셨어요? 그러면 로그 아웃 했다가 다시 로그인해요? 네네.